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이수경입니다. 스트레스 쌓일 때 떡볶이나 라면 같이 매운 음식 찾는 경우 많죠.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심혈관 질환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매운 음식으로 스트레스도 해결하고 또 건강도 챙겨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있다면 건강상담소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한방차나 지압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도 매운 음식 좋아하시나요? 예, 매운 음식 좋아하는데 너무 매운 음식은 잘 못 먹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보통 이렇게 매콤한 음식을 섭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건강 효과는 무엇일까요? 그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 한의학의 경전인 황제내경에 이제 오미론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매운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열이 나죠. 열이 나면 땀이 나게 되는데 열이 난다는 것은 혈관을 확장을 시키면서 혈액순환을 돕고 손과 발, 특히 이제 수종, 냉증에 도움이 되고 또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피순환을 좋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매운 걸 먹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매운 음식은 산결윤조라는 효능이 있습니다. 내 몸에 뭔가 맺힌 것, 내 일이 뜻대로 안 되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또는 내 몸에서 순환이 안 되는 게 있을 때 이걸 풀어주는 효과도 있고 특히 여성분들이 생리가 나올 때 덩어리로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맺힌 건데 이 맺힌 걸 풀어주는 흩어지게 하는 효능이 매운맛입니다. 또 하나 매운맛은 매운맛을 먹게 되면 땀이 난다고 했잖아요. 땀이 나면 내 몸의 피부가 건조해진 게 윤택해집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또 하나 매운맛을 약간 즐겨서 먹는 경우에 내 피부를 건조한 것을 약간 촉촉하게 하는 효능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맺힌 것을 풀어주고 또 순환을 도와주는 이런 매운맛이지만 매운맛을 피해야 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매운맛이 잘 안 받는 분들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약간의 매운맛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매운맛은 내가 약하게 매운맛을 먹었다고 했는데도 속이 아프거나 속이 화끈거리거나 조금 더 심하면 재채기가 난다거나 또 매운맛을 먹고 난 다음에 화장실에 갔는데 항문이 화끈거리면서 설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 스트레스가 있을 때 매운 것을 먹을 때는 어느 정도 받는데 조금 있다가 배가 살살 아프면서 화장실에 가서 설사한다. 이런 경우에는 매운맛의 강도나 횟수를 좀 낮추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서 섭취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매운맛은 땀을 나게 하고 열을 생기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의 경우에 갱년기 증상으로 열이 올라오거나 땀이 나면서 선풍기나 에어컨을 싫어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땀이 나고 나면 기운이 쭉 빠지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너무 맵게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약간 약하게 조절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매운 음식 자주 먹으면 위장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주의해서 드셔야겠습니다. 건강상담소에서는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최진용 박사님께서 직접 해결해 드리는데요. 잠시 후에 시청자와의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인후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후유증 등으로 인후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박사님, 인후통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인후통은 이제 인두와 후두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를 통칭해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이 아프다 또는 붓고 아프다 이런 경우를 인후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날씨, 그리고 많이 추운 날씨에 감기 기운이 느껴지면서 인후통이 나타나곤 하는데요. 인후통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예, 인후통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 등의 침범으로 인해서 인후에 염증이 생기면서 인후통이 발생하고, 두 번째는 이제 급격한 기온의 변화라든지 피로라든지 이제 열성 질환에 의해서 인후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고, 세 번째는 이제 목에 만성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이제 흡연을 한다든지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다든지 내 몸에 이제 피로가 과로가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만성화가 되면서 인후통이 되면서 허열이 뜨는 경우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목이 칼칼하고 따끔한 이런 인후통의 증상이 느껴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물 마시기가 도움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안정을 취하고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인후통이 있어도 물이 당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약간 미지근한 물로 입안을 자주 헹구어 주면 인후통의 이제 치료를 앞당기고 또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이 인후통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원인과 증상에 따라서 다르게 치료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목이 붓고 아픈 경우입니다. 그래서 목이 붓고 아픈 경우는 이제 열이 인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열을 꺼주는 치료를 하고, 두 번째는 목이 붓지 않고 아픈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건조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윤조시키는 치료를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위식도 역류염으로 이 인후통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인후통에 도움되는 한방차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소개도 두 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이 붓고 아픈 경우는 이제 열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길경과 승마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목이 붓지 않고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길경과 감초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고,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어떤 때는 목이 붓고 아프다, 어떤 때는 그냥 붓지 않고 아프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처방을 두 가지를 합하면 되는데, 길경과 감초, 승마를 세 가지 약재를 같은 분량으로 해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평소 생활 속에서 인후통이 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이제 첫 번째가 일단은 금연입니다. 금연은, 흡연은 모든 만병의 이제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인후의 질환은 먼저 이제 금연을 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 가급적 정상 체중을 유지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복식호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부가 비만하면 복식호흡을 하기가 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복식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충분히 빨아들이고 내 몸에 불필요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취침 시 항상 상체를, 그래서 베개를 조금 더 높게 이렇게 유지를 해 주시고, 항상 취침 2시간이나 3시간 전에 식사를 완료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춥고 또 건조한 계절 인후통이 오기 쉽죠. 따뜻한 한방차 그리고 물을 이용해서 목을 건조하지 않게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도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상식도 쌓고 또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 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 그리고 현재 아픈 곳 말씀해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건강 고민 가지신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버님 본인 상담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네네. 네, 그러면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48년생 75. 네, 알겠습니다. 키와 몸무게는 어느 정도 나가실까요? 키 162. 네. 예, 몸무게는 63.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박사님 네.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네.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어디가 궁금하셨는지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예. 한 6, 7년 전부터 목 밑으로 무사막이 예. 좁쌀같이 계속 나오고 막 얼굴로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막 이렇게 등에도 따끔따끔 없이 한번 이렇게 사막에 올라오고 막 그런 증상이 나타났어요. 예. 그래서 피부과에 가서 문의도 여러 군데 문의해봤는데 답이 안 나와서 예. 그대로 머물고 있었어요. 예. 예, 처방쟁이. 지금 물사마귀가 있는 게 지금 몇 개 예. 정도나 보이십니까? 많이 났어요. 그냥 막 좁쌀 그냥 많이 났어요. 네. 옛날에 땀띠기 나듯이. 예, 예. 예. 이게 6, 7년 전부터 그렇고 현재 뭐 혈압약이나 양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예. 수술 받으신 적은요? 없어요. 예. 혹시 술 하십니까? 술, 담배 일체 안 해요. 예. 예. 그럼 그 소화는 잘 되세요? 예, 소화 잘 돼요. 예. 대변도 잘 보시고요? 예, 아침에 정확하게 딱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뭐 그 피부과에서는 원인을 무엇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뭐라고 했는데 그냥 귀에 담지 않았죠. 근데 네. 그건 나설 수 없대요. 처방 피부과에서는. 네. 지금 그 맨 처음에 이제 목 아랫부분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네. 예, 네, 목 밑으로. 예, 목 밑으로 가운데 쪽이죠. 측면이 아니라. 예, 목 좀 침 새키는 목 예. 가운데 그 라인으로. 예, 그 다음에 이제 얼굴 그 턱 부분까지 올라왔습니까? 예, 얼굴도 하나씩 막 자꾸 생겨요, 이게. 예, 얼굴에서는 지금 어느 부분에 조금 더 많이 있습니까? 가운데 측면에서요. 귀 밑으로. 예, 귀 밑으로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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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지금 레이저 치료도 안 된다고 했습니까? 네이지 치료는 이제, 하면은 되는데 너무나 숫자가 많아갖고, 예. 그래서 그냥 거절했죠. 예. 예. 지금 일단은 이게 한 방으로 예. 이제 제가 도움이 되는 약재를 불러드리기는 하는데 이 물사마귀가 오는 게 대체적으로 이제 혈관을 타고 내 몸에서 이제 순환이 안 되고 한 방에서는 이제 습담이라고 하는데 이게 내 몸에 이제 쌓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예. 예. 평상시에 운동하십니까? 예, 운동 열심히 하루에 1시간씩 정확하게 복직원에서 하고 있죠. 예. 예. 아, 운동하실 때 땀이 좀 많이 나세요? 하여튼 촉촉원이 날 때 있고 좀 무거운 거 심하면은 좀 예. 수건을 닦아야 할 때가 그런 정도 나와요. 예. 소변도 시원하게 잘 나가세요? 예. 소변 예. 잘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운동은 하실 때 주로 실내에서 하세요? 실외에서 하세요? 복직원 실내에서 안에서죠. 예. 이게 여름에도 실내에서 하십니까? 예. 여름에도 똑같이 그 장소. 네.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안 가봤어요. 네. 예. 지금 이제 증상, 그러니까 이 한방차를 먹어서 이게 바로 이렇게 몇 개월 써서 바로 이게 줄어들지 않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제가 지금 물사마귀가 생기는 게
그 목 쪽에서 생기고 목 가운데서 생겼다는 것은 이제 양명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위와 이제 소장과 대장에서 음식물을 흡수하고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대장에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의 찌꺼기가 밖으로 잘 나가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좀 떨어져요. 예, 그렇게 되면 내 몸에 이제 대장에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조금 더 많이 남게 되면서 이 피부 쪽으로 습담이 올라오면서 물사마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창출, 창출, 예, 갈근, 갈근, 예, 승마, 승마, 예, 감초, 감초. 감초. 예, 그 네 가지 약재를 각 5g씩 넣으세요. 예, 물을 15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30분 끓이면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예, 그러면 그걸 아침 식사하시고 30분 있다가 한번 드시고요. 저녁 식사하고 30분 있다가 한번 드시고요. 하루에 2차례.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일단 4개월 드시고 저희 방송국에 전화 주시는데 지금 그 얼굴이고 보이는 데가 너무 심하면 이쪽은 일단 외과적으로 피부과에서 한번 더 진료를 받으세요. 네, 4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물사마귀에 대해서 고민 상담해 드렸습니다. 박사님, 습담으로 인한 이런 물사마귀는 왜 생기는 걸까요? 이제 이분도 연세가 75세고 6, 7년 전부터 생겼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내가 활동을 하는 데는 이제 활성산소도 생기고 음식물을 먹었을 때 찌꺼기가 충분히 배출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이 찌꺼기들이 많이 배출이 안 되고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게 되니까 이때 예를 들면 이제 피부 쪽으로 검버섯의 상태가 늘어나는 분도 있고 방금 어르신처럼 물사마귀가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소화도 잘 되고 뭐 대변도 잘 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특별히 먹는 약도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맥을 보고 싶은데 이제 이런 경우에 사실 그 소모되는 먹는 거에 비해서 소모되는 거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몸무게는 지금 적정량의 몸무게보다 조금은 더 있는데 적정량의 몸무게가 있을 때 때가 되면 이제 배가 고파져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배가 안 고플 때 먹게 되면 내 몸에 불순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50 전에 혈기가 왕성할 때는 여러 가지 음식을 뭐 술이고 뭐 많이 먹어도 찌꺼기를 배출하는 힘이 좋습니다. 신진대사의 역할이. 예,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신진대사의 역할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피부 쪽으로 뭔가 나타난다. 그러면 먹는 양과 배출되는 양에서 밸런스가 깨져 있는 거고 신진대사 중에서 어딘가 문제가 생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먹는 양이 많은지 나가는 게 적은지 예, 그러면 대변을 봤을 때 시원하게 봐야 되고 지금 제가 대변을 물어봤는데 시원하게 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음식물을 드실 때 대변 양보다 뭔가 많다고 보는 겁니다. 예, 많은 것은 뭐 밥을 많이 먹었을 때 많은 게 아니라 내가 먹었는데 한 수저라도 내 위장의 용량보다 더 먹게 되면 찌꺼기가 생기게 되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몸이 차지는 거고 예, 마지막으로는 예, 콩팥입니다. 예, 내 몸에서 영양분화해서 피를 만들었는데 이 피에서 이물질 찌꺼기들이
요소라든지 이런 찌꺼기들은 콩팥을 통해서 소변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문진하는 게 소화가 잘 되고 대변을 잘 보고 소변을 잘 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제가 진료하는 중에도 소화가 잘 되는지 물어보면 10분 중에 8분은 소화가 잘 된다고 하는데, 제가 맥을 보면 위와 장에 식적이나 담음이 쌓여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의원에 가서도 이제 침추를 한번 받고, 또 외과적으로 지금 이제 얼굴에 보이는 데 있기 때문에 피부과에서 외과적인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다시 만들어지지 않도록 원인 제거를 해주는 이제 한방차를 이제 불러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담자분이 말씀해 주신 이런 물사마귀뿐만 아니고 편평사마귀 그리고 비립종까지 얼굴에 생기는 이런 좀 질환들이 참 많아요. 네네. 이런 거슬리는 것들을 한방적으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그 경락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방에서는 그래서 이제 얼굴 이 앞쪽에 생기는 경우가 있고, 측면 쪽에 생기는 경우가 있고, 아까 귀 쪽으로, 그래서 목 쪽으로 해서 이렇게 측면 쪽으로 왔다는 것은 양면경에서 소양경으로 조금 더 퍼진 경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피부과에서 외과적으로 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재생이 되는 경우, 또 잘 낫지 않는 경우에 다시 낫는 경우에 한의원에 내원하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원인을 찾습니다. 외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 세 번째 스트레스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은 항상 내 몸에 찌꺼기 있는 대변이 잘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소화가 잘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혈관의 찌꺼기가 소변을 통해서 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치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있다고 하면 이걸 먼저 풀어줘야 되고, 소변이나 대변 소화불량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피부가 약한데, 피부의 장벽이 약한데 찬바람을 계속 쏜다, 또 더운 곳에서 있는다, 외부에서 활동을 할 때 이 피부의 장벽이 약해지기 때문에 피부에 외부적인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부조화가 언밸런스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피부의 장벽이 약해지고 진피의 기능도 떨어지니까 외부에서 오는 그러니까 내 몸에 가장 여러 가지 이물질이나 바이러스의 침범을 막고 있는 게 피부입니다. 그래서 피부 안에 장벽이 약해지는 경우에 이 피부의 외적인 원인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위감이라든지, 아까 내상은 소화불량이라든지 소변이라든지 대변, 세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는 한방차로 창출, 갈근, 승마, 감초를 이용한 한방차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약재들인지도 조금 더 자세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요즘 한방차에서 창출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요즘 현대인들이 뱃속에 내 음식물의 용량보다, 내 체력의 용량보다, 나가는 용량보다 내 몸에 들어있는 용량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이물질을 제거하는 게 창출이고, 갈근과 승마는 피부의 호흡 운동을 잘 시키게 됩니다. 한의학의 경전인 황제내경에서 피부의 질환은 피부 호흡을 시켜서 땀을 내주는 게 좋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어르신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실내에서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밖에서도 날씨가 좋을 때는 해도 좀 받고 해서 내 몸에 온기, 해라는 것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양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양기를 좀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땀이 좀 적절히 나면 땀을 통해서 내 몸에 노폐물이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땀이 조금 나면 아우 좀 살 것 같다, 가볍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 몸의 노폐물, 내 몸의 양기를 보강해 주는 게 이제 갈근과 승마고, 마지막 감초는 연세가 지금 60이 넘었기 때문에 심장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갈근은 비위를 조절을 해주기도 하고 심장의 기능을 보강을 해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심장을 통해서 피부의 진피까지 피와 영양분을 통해서 산소 공급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방차를 불러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따뜻한 한방차로 순환에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아픈 곳 있으시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직장 여성인데요. 업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생리를 두세 달에 한 번씩 하곤 합니다. 생리불순이 잦아지면서 산부인과를 다녀왔지만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다고 했습니다. 생리불순의 원인은 무엇이고 생리불순이 있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질문해 주셨어요. 박사님, 생리불순은 왜 생길까요?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궁에 어떠한 질환이 있는 경우, 자궁 근종이라든지 자궁에 이제 혹이 있는 경우들. 두 번째는 빈혈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생리를 매달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혈액의 양이 대체로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음식을 잘 섭취하지를 못한다든지 과로한다든지 생리의 양이 전달에 너무 많아졌다든지 이렇게 내 몸에 피가 부족하면 내 몸에서는 피가 너무 나가면 안 되니까 뇌에서 자궁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 달에는 생리를 좀 넘어가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생리가 넘어가게 되는 월경부조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항상 건강검진을 받을 때 그냥 약간 빈혈기가 있어요 하면 이 빈혈을 가볍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빈혈의 수치를 정상까지 올리는데 신경을 써서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동의보감의 부인문, 여성분들은 예민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또 마음적으로 편안하게 해주는 게 좋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성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궁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심장에서 우라가 생긴다든지 우울감이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생리를 건너뛰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 요즘 이제 안에서 살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또 밖에서 직장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지면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치는 경우에 이 월경 부조가 생리가 밸런스가 깨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여성분들의 생리 불순에 도움되는 한방차나 생활 속 관리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월경 부조에 따라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분들의 가장 포인트는 자신의 생리가 한 달에 28일에 한 번씩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의 생리 기간보다 빨라지는 경우가 있고 자꾸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28일인데 25일에 했다, 24일에 했다 이런 경우에는 생리 기간이 빨라지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생리가 빨라지면서 불규칙한 경우는 열이 있든 허열이 있든 두 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귀와 향부자, 황련을 같은 분량으로 해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생리가 자꾸 늦어집니다. 28일에 해야 되는데 뭐 45일에 했다, 50일에 했다, 60일에 했다, 또 한 달 건 이게 늦어지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보혈을 시키면서 몸이 차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당귀와 향부자 6개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리 주기 자체가 몸에서 보내는 어떤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따뜻한 한방차로 도움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전화 02823-2000번으로 또는 SNS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밥상입니다. 오늘 살펴볼 식재료는 상황버섯입니다. 상황버섯은 영조대왕 때 진상품으로 올려질 정도로 예로부터 귀한 약재로 사용되었죠. 상황버섯이 동의보감에도 소개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의보감 이제 본초문의 상목이 뽕나무 상자, 나무 목자, 귀자의 이름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버섯인데요. 이 상황은 뽕나무 줄기에서 자생을 하고 또 갓표면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이 이제 황색이라서 상황버섯이라고 이렇게 적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귀한 만큼 약효도 뛰어나다고 알려진 상황버섯인데요. 오늘은 이 효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황버섯 하면 먼저 항암 효과로 가장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베타 글루칸성 다당류로 이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면역을 활성화시키고 또 항암 효과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효과, 면역 활성 효과, 항산화 활성 등 효과로 식용보다는 사실 약용으로 많이 애용되고 있는 약재입니다. 네, 그렇다면 보통 약재로 쓰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약재로 쓰일까요? 크게 이제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항암 효과, 두 번째가 면역 효과, 세 번째가 여성들의 이제 자궁과 월경에 대한 질환입니다. 여성들의 이제 자궁 질환인데요. 월경이 고르지 못하다든지 냉대야가 많다든지 갑자기 하혈이 이제 심하게 나타난다든지 갑자기 월경이 전혀 나오지 않는 증상들. 마지막으로 항문 질환에 또 나오게 되는데요. 치질과 또 치질로 인해서 대변을 볼 때 피가 나오거나 농이 나오는 경우에 이 상황버섯을 약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별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한 상황버섯인데요. 상황버섯을 피해야 하는 체질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성질이 좀 차기 때문에 소음인이나 이제 태음인, 노약자분들은 전문 한의사에 꼭 진단을 받아서 섭취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버섯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차로 이렇게 달여서 마시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가루내어 물이나 미음에 타서 섭취하는 게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상황버섯을 가루를 내서 맵쌀에 이제 죽을 쑤어서 빈속에 먹으면 원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건강밥상, 오늘은 상황버섯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약용도 뛰어난 상황버섯으로 건강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도움되는 식재료를 알고 싶다면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건강상담소가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박사님께서 직접 상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번호 02823-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인 상담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어머님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84살입니다. 우리 나이로. 네, 그리고 키와 몸무게도 여쭙겠습니다. 키는 160 정도 되고 몸무게도 60kg. 네,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옆에 박사님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예, 네, 어디가 불편하셨는지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예,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예, 저 냄새를 못 맡고 네.
맛도 잘 모르겠어요. 예. 언제부터 그러세요? 한 2년 가까이 됐습니다. 예. 지금 냄새를 못 맡은 게 먼저세요? 맛을 모르는 게 먼저?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고 예. 두 가지가 같이 느껴졌어요. 네. 현재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혈압약 먹습니다. 예. 수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수술은 한 10년 전에 예. 담도 암 수술했습니다. 예. 현재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는 잘 되는 편입니다. 예. 대변은요? 잘 보십니까? 예. 예. 소변은 저녁 때 보다가 몇 번 일어나세요? 한 번 정도 일어납니다. 네. 지금 이 냄새 잘 못 맡고 음식 잘 모르는 게 2년 전 그냥 뭐 갑자기 그러신 거예요? 뭐 특별히 어디 아프고 나서 그러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아프지도 뭐 특별히 아픈 데는 없었고. 예, 예. 예. 그러면 음식 냄새는 그 냄새가 좀 진한 것도 전혀 못 맡으세요? 전혀 못 맞는 거는 아니고 예. 맞는 것도 조금씩 납니다. 아, 조금씩요? 예. 예. 그 다음에 음식도 이렇게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되게 짠 거는 알겠고 예. 단 거는 알겠고. 예, 예. 예. 근데 이제 좀 가볍게 짜거나 가볍게 단 것은 무슨 맛인지 좀 감각이 떨어지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이 경우에는 이제 동의보감에서는 그 양기가 약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냄새를 맡는 것은 예, 코를 통해서 이마 쪽으로 해서 뇌신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예, 두 번째 이제 혀에서 우리가 음식 맛을 느끼게 되는데 이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혀의 감각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동의보감에서는 예, 음식 냄새, 예, 그 다음에 나한테 시력, 예, 그 다음에 청력, 예, 그래서 얼굴 부분은 하늘에 해당이 되고 몸 부분은 땅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어머님께서는 소화도 괜찮고 소변이나 대변도 괜찮으시잖아요. 예, 이 경우는 이제 땅의 기능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와 입의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인데 이게 하늘의 기능에서 양기의 운행이 약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지금 청력은 괜찮으세요? 청력은 그런 대로 괜찮은 편입니다. 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네, 환기. 아이고, 이거 어디 갔네. 예. 적으실 수 있겠어요? 아이고. 예. 어머님, 저하고 잠깐 통화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예. 그러면 그냥 적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저희가 전화로 다시 전화 드려서 말씀드릴게요. 예. 네네. 지금 그 어머님 경우에는 이제 인체에 양기의 기운이 약하니까 황기, 백출, 예, 백봉령, 감초, 예, 황정 이 약재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요법을 각각 5g씩 넣고 물을 1800cc 넣고 한 40분 정도 해서 100cc 나오게 만드셔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 오후 한 4시쯤 해서 한 번 더 드시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불러드린 것은 이제 연세가 80세가 넘고 예, 그 다음에 소화 기능이라든지 이런 건 괜찮은데 한방에서 이 머리의 기능, 그래서 하늘의 기능은 한방에서 이제 양과 음으로 정의할 때 양기가 약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양기가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한방차를 드실 때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다른 음식에 먼저 한방차를 먼저 드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차요법을 좀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좀 꾸준히 오래 드셔야 되는데 일단 2개월 드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황기. 아, 제가 그건 다시 전화 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해드린 전화 상담은 건강이나 개인 체질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 상담자분 어머님께서는 특별히 아픈 곳은 없으시고 또 냄새와 맛을 못 느낀다고 하셨는데요. 박사님, 나이 들면서 코와 입, 후각과 좀 미각의 기능이 떨어져서 어떤 증상이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지금 근데 어머님께서는 사실 이제 후각의 기능과 미각의 기능이 약 100이라고 했을 때 어머님의 경우에는 한 6, 70 정도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럽지만 연세가 드시면 약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요리할 때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이 예전에는 맛있어도 약간 짜고 달아야 어머님 입맛에 맞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맛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그 후각이 좀 떨어졌다는 것은 병은 아니고 노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드린 한방차는 노화를 예방을 하고 이 후각과 미각의 기능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데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약해지는 게 이 얼굴 쪽, 그래서 시력이 좀 문제가 있다, 청력에 문제가 있다,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 후각이나 미각 쪽에서 감각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이쪽이 주로 나타나시는 분이 있고, 이쪽 얼굴 쪽에는 문제가 크게 없는데 관절이 좀 아프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이렇게 아래쪽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크게 이제 얼굴 쪽에는 양기, 아래쪽은 음기가 주관하는 게 있고, 또 서럽지만 이 얼굴 쪽에도 문제, 몸 쪽에도 문제, 두 군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이제 음양 구어 증상이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를 그냥 가볍게 여기시지 마시고 일단 병원에서 진찰받고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노화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 때문에 이 증상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도록 한방에서는 이제 체질하고 또 맥을 보아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방치하지 마시고 가까운 한의원에서 꼭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이게 병이 아니고 노화인 걸 알지만 그래도 좀 불안하고 이런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이런 양기가 약해졌을 때 체질에 따라서 쓰는 약재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만 보통 이렇게 평균적으로 모든 노화로 인해 양기가 떨어졌을 때 도움되는 약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오장육부의 기능으로 하면 오장육부는 11가지거든요. 그런데 일단 제가 방송이니까 2가지로밖에 설명을 하기가, 왜냐면 4가지로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감각, 얼굴 쪽의 감각,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진다, 눈이나 코, 냄새, 입의 감각, 청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양기를 보충을 해야 되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황기와 백추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고, 이에 반해서 이제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당귀와 백작약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냥 얼굴에서의 감각도 좀 떨어지고 몸도 여기저기 아픈 게 이제 음양구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2가지, 음과 양의 개념을 2가지를 플러스를 해야 됩니다. 한방에서는 그래서 이 경우를 이제 양어, 음어, 마지막 3번째 음양구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음양구어. 그래서 얼굴 쪽도 힘들고 몸 쪽, 허리, 다리도 힘들다, 손도 힘들다, 이런 경우에는 황기, 백출, 당귀, 백작약, 이 4가지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보통 인체 상부 쪽 기능이 떨어지는 걸 양기가 떨어진다고 느끼는 거죠. 이 양기가 떨어졌을 때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한방 지압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압법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요. 해를 좀 받아주는 겁니다. 우리 인체에 가장 먼저 해는 양기를 뜻하고 달은 음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좀 빈혈 증상이 있고 자궁이 약하다 그러면 보름달에 달빛을 받거든요. 우리 선조들은 달에게 이렇게 빌잖아요. 그런 것처럼 달의 음기를 받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봉사활동 이렇게 농촌으로 다니다가 보면 어르신들이 겨울에 해가 이렇게 11시나 12시쯤 해가 쨍쨍할 때 해가 잘 드는 곳에 어르신들이 한 5-6분, 7-8분 이렇게 앉아서 계십니다. 왜냐하면 해를 받고 나면 몸이 따뜻해서 순환이 잘 되시거든요. 그러면 그 아침에 추울 때는 안 나오고 해가 뜰 때쯤 하면 어르신들이 꼭 그 시간대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양기를 보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꼭 해를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무리하지 않게 꼭 받아주는 게 필요하고, 얼굴로 직접 받는 게 아니라요, 여기 등 쪽으로 받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연세가 들어가면서 우리 인체의 근육이나 뼈가 약해지는데, 내가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도 있지만, 근육을 잘 키우면 뼈가 좀 약해도 뼈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대의 역할을 하는 게 근육이니까, 특히 이제 허벅지 근육하고 이 윗팔의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이렇게 근육을 해서 바로 느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시면 양기가 떨어지지 않고 또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체 음기가 떨어졌을 때는 도움되는 한방 지압법이나 한방차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압법에서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 또는 남성분들의 경우에 내측 발, 조해라는 혈자리인데요. 내측 복숭아뼈 아래 바로 오목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자신의 이제 엄지손으로 약 15초씩 한 3번에서 5번 정도 지압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음기를 보충을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골고루 잘 섭취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방송을 하지만 방송에서 보면 단 게 나쁘다, 매운 게 나쁘다, 짠 게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선생님들께서 하실 때 그거는 많이 먹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내가 달달한 게 찾지 않는데 오늘은 좀 단 게 먹고 싶어. 그때는 먹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음식물을 먹었는데 약간 간이 돼야 내가 음식물이 좀 넘어가. 이럴 때는 약간 간이 되게 조금 먹어주고 그 다음 깨는 싱겁게 먹어주듯이 오미라든지 그 다음에 견과류라든지 육류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단백질 음식과 육류 또는 탄수화물을 적절하게 내 입맛에 땡기게 또 소화가 잘 되게 골고루 섭취해 주는 게 음기를 보충해 주는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가장 적절하게 골고루가 가장 어렵죠. 방송 챙겨보시면서 음양의 조화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건강 궁금증이 있거나 아픈 곳 있으시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탄수화물을 너무 좋아하는 30대 여성입니다.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말을 할 정도인데요. 자꾸 단 음식이 당기고 과식하게 되면서 피부는 푸석푸석한 것 같고 주변에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도 하더라고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알고 싶고요. 단백질 섭취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단 거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게 참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먹기가 힘들잖아요. 네. 단백질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증상은 우선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증상을 알기 전에 먼저 단백질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우리 몸을 만드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라든지 내장이라든지 뼈라든지 피부 등을
단백질이 충분해야 잘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뼈잖아요. 그래서 성장이 잘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피부의 장벽이 약해진다. 내장의 기능이 자꾸 약해진다. 위에 궤양이 생긴다든지, 또 하나 장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 좀 생긴다. 이런 경우에 수술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내장 기능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의 양을 조금 더 늘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단백질이 있어야,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중에 고기를 먹어야 좀 소화가 잘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단백질이 소화를 돕는 효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적혈구를 좀 만들기 때문에요. 내가 빈혈이 있다. 이런 경우에 내가 고기를 좀 안 먹는다. 그러면 이 단백질 섭취를 좀 늘려주시면 되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이 단백질은 면역 글로불린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내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를 자꾸 달고 산다. 똑같이 음식물을 먹어도 다른 사람들은 소화가 잘 되는데 나는 꼭 잘 체한다. 이런 경우에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소화 효소를 만드는 원인의 물질인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올바른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생활 속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단백질을 얼마나 섭취하는가가 먼저 필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자신의 체중에다가 1.2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50kg인 체중이 있다. 그러면 1.2를 곱하면 60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루에 60g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라든지 생선, 달걀, 우유를 적당히 먹고, 또 콩류라든지 견과류 등의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해서 항상 동물성과 식물성의 영양분을 골고루 균등하게 섭취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건강 궁금증이 있거나 아픈 곳 있으시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 하나 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들이 17살인데 어릴 적부터 아토피가 있어서 꾸준히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관리하면 상태가 좋아지는데 환절기에는 증상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고 하는데 면역력이 좋아지면 아토피에 도움되는지 궁금하고, 꾸준히 복용하면 도움될 만한 한방차가 있을까요?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참 이 아토피도 쉽게 끝나는 병은 아닌 것 같아요. 금방 이렇게 사라질만 하면 올라오고 사라질만 하면 올라오는 게 참 고질적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박사님, 아토피와 면역력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아토피 피부염의 이제 발병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대체적인 원인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환경적인 요인, 두 번째가 유전적, 체질적인 요인, 세 번째가 면역력 저하 또는 면역학적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다든지 면역학적 관계에 음양의 이제 밸런스가 떨어지면서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또 예민하게 작동을 하면서 이 아토피 증상이, 또 아토피 증상들이 발현하고 또 심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상담자분 아드님처럼 좀 이렇게 고질적인 아토피에 도움되는 한방차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토피가 생긴 부분 말고 아토피가 생기지 않은 자제분의 피부가 먼저 건성인지 지성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성인 체질의 이제 아토피일 때는 산약과 건지황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피부 자체가 지성이면서 이제 아토피 피부가 생기는 경우에는 갈근과 승마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성인 피부에는 산약과 건지황으로, 지성인 피부에는 갈근과 승마
한방차로 도움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도 함께 만나보았는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는 오늘도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끝으로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함께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드릴 건강 제안은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다리가 가늘어지고 이 엉덩이의 근육이 빠지면서 엉덩이 근육이 이렇게 약해지는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를 늘리자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기운이 없어서 운동을 못하고 어떤 활동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뼈 성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육의 활성도라든지 내 몸의 원기를 회복해 하는 데는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리가 좀 가늘어진다, 엉덩이를 어디 가서 앉는데 방석이 좀 있어야 편안하다, 그러면 근육이 빠지고 있다는 조짐으로 보시고 단백질의 섭취를 조금 더 늘리시면 좋은데, 이때 우유를 섭취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특히 동의보감 노인문에서 우유만한 보약이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유를 복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약간 식고 미지근할 때, 이때 드시면 도움이 되시고, 우유를 먹었을 때 유당불내증으로 인해서 소화불량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 우유에 대추차를 합해서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하반신에 근육이 많고 또 하체가 튼튼할수록 오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죠. 단백질 섭취로 건강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 되었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